김현지가 좀 황당한 게 여러 번을 봤는데 박원석 의원이 김현지를 이재명 당시 변호사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다라는 거를 처음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. 김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. 근데 박원석 의원이 못 받았어요. 콜백을 하지도 않았대요. 그 내용인즉슨 이제 주변으로부터 들으니 자기 소개시켜줬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해라. 그만 언급해라라는 취지로 이제 주변에서 다시 전달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본인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 있으려고 계속 한다. 이 정도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? 이어서 저희가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또 정치권에서 회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최근에 이제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김현지 실장에게 면박을 당한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좀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기인 총장이 맞은편 테이블에 김현지 실장에게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? 라고 했다는 건데요. 성남시 의회에서도 이제 이분이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총장이 이제 저에게 명함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했고 짧은 인사 후 이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서 이제 약간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이제 김현지 실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 김현지 실장이 이제 좀 알고 말씀하시죠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또 이기인 씨 이제 사무총장이 평소에 이제 이재명 지금의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의원일 때도 굉장히 많은 공세를 펼쳐서 약간 일종의 뭐 저격수 별명도 얻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총장 입장에서는 무엇을 모르고 말씀드렸다는 걸까요?라고 되물었더니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 대화를 잘랐다는 건데 좀 이 얘기가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김현지 실장이 또 다른 의혹으로 좀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소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김현지 실장이 사실 좀 아무래도 베일에 좀 가려진 분인데 이렇게 좀 감정을 드러낸 거는 어떤 배경으로 보셨어요? 이기인 사무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. 내가 너 하는 거 다 보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?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 시의원 출신인 건 아시죠? 그러니까 성남에서 여러 정치 활동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정 시절에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어요. 뭐 뉴질랜드 가서 호주 골프 치고 뭐 이런 사진도 공개하고. 근데 가장 최근에는 김현지 실장의 논란이 막 부각됐었을 때 뭘 했냐면 성남시 의회에서 김현지 실장이 난입해갖고 다리 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뭐 전화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은 영상 그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. 그 영상을 이기인 그 사무총장이 공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꾸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고 김현지 실장이 뭐 성남에서 무슨 활동할 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쾌하다.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냐 이 얘기를 이제 면전에서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긴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뭐 아마 김현지 실장 생각했을 땐 이런 것까지 나가서 뭐 페북에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김현지 실장은 이제 본인의 위상이 굉장히 그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다라고 인식해야 돼요. 어쨌든 본인의 실제 위상이 그런지 아니면 권력 있게 정도가 그런지 모르지만 대중들은 지금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청와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평론가님은 이번 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비슷한 생각인데 성남시 시민단체에 머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. 위험하다라는 게 권력을 막 전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데 왜 주변에서 입방아를 찌어. 근데 그 정도 권력과 이런 자리가 되면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난 김현지가 좀 황당한 게 여러 번을 좀 봤는데 박원석 의원이 김현지를 이재명 당시 변호사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다라는 거를 박원석 의원이 처음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. 아시죠 그거? 김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. 근데 박원석 의원이 못 받았어요. 박원석 의원이 못 받았습니다. 근데 이제 콜백을 하지는 않았대요. 국정에 바쁜 직무이니까 박원석 의원이 콜백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주변으로부터 들으니
그 얘기 좀 자기 소개시켜줬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해라. 이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김현지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네. 최소한의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운동하던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줬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이 사람을 그렇죠. 약간 예. 보증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 언급해라라는 취지로 이제 주변에서 다시 전달이 왔다라는 것 네. 자체가 너무 본인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 있으려고 계속 한다. 네. 근데 이 정도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?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통령은 시장 때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뭐 260개 업무 보고 받고 이런 자리인데 그 본인이 가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예요. 그러니까 좀 알고 말씀하시죠. 이게 지금 이기인한테 할 말인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김지호 뭐 민주당 대변인이 사과하고 네. 뭐 이러잖아요. 김지호가 무슨 죄입니까? 김지호는 뭐 김현지 얼굴이나 한번 네. 봤을까요? 네. 아니요, 두 분 잘 알아요. 아, 잘한대요? 김지호 대변인하고 그래요? 그 제가 들은 얘기는 최근에 원래 조금 불편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김지호 대변인을 맡은 이후에 여러 그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뭐 제초제라는 얘기 별명도 소개하고 그랬었잖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고마워한다. 자기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엄호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갖고 네네.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살 차이예요. 그러니까 업무 관계에서는 그게 상하 관계 수준은 아닌데 하여튼 최근에는 김지호 대변인이 열심히 업무를 네. 해주니까 부속실장이 고맙다는 뜻을 갖고 있다. 네.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아니 그 뭐 어쨌든 김현지는 국정감사에도 결국 안 나왔잖아요. 네, 네.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% 나간다 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상호만 바보 됐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김현지는 도대체 뭐냐? 아니 그러니까 김현지가 제가 알기로는 권력을 막 전행하거나 뭐 네. 무슨 뭐 이를테면은 뭐 V0다 이런 건 다 헛소리고요.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거는 저도 이래저래 전해 듣는 건 맞는데 네. 본인의 자리에 맞게 해라.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나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? 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네네. 언제 봤다고 뭐 자기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. 그러니까 이기인하고는 명함을 예전에 시민사회단체 때 주고받았는데 네. 자기는 이기인을 모르잖아요. 그럼 언제 봤다고 이기인한테 좀 알고 말하시죠 이런 식으로 네. 얘기를 하나요? 네네. 그러니까 좀 이 자리에 맞는 생각을 해라. 처신을 해라.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